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북한 기관 5곳에 대해 추가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인데 일본도 북한인 6명과 러시아인 3명을 제재하며 올 들어 첫 대북 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며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관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로켓공업부와 합장강 무역회사, 조선 노운산 무역회사, 조선 승리산 무역회사, 운천 무역회사 등 자회사 4곳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연구 개발 조직과 수익 창출에 관여하는 자회사 4곳을 겨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 자회사 4곳은 북한 내 합작기업 설립을 비롯해 중국 기업과의 대규모 사업 모색, 정보기술, 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해외 수출, 해외 식당 설립, 유럽산 대형 장비 수입 등에 관여하며 로켓 공업부를 위한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벌인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관은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되며 미국의 제재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외국 기업, 개인, 금융기관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무부는 경고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정책을 주제로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국방부의 존 플럼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 출석해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거론했습니다. Examples include supporting global norms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remaining postured to conduct WMD interdictions and preparing our partners to do so, and implementing UN sanctions to impede illicit North Korean trade.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이날 올해 들어 첫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북한인 6명과 러시아 국적자 3명의 자산을 동결 조치한 것입니다. 최근 호주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일본이 미국과 같은 날 대북 조치에 나선 것인데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의 계속된 위협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어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영내와 세계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고 UN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은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응해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기술 역량 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정교한 수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UN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평산 우라늄 광산 활동 징후는 물론 여러 핵시설 보수 등을 통해 핵과 ICBM 관련 기술 역량 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여러 계기를 통해 신형 무기를 공개하고 지난해 후반부터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으며 미사일 관련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부품과 기술 획득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불법 해상 환적 등 선박 정보 세탁과 암호화폐 해킹 등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아프리카 베닝에서 진행한 동상 수출 문제와 동남아 식당에서의 불법적인 그림 판매 문제 등을 다룬 VOA의 단독 보도들을 싣고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현재도 생화학 무기를 계속해서 보유 중이며 외국에서 생화학 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를 계속해서 조달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콜린 그린 미국 국방부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1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는 물론
생화학 무기 생산과 연구를 지원하는 다른 이중용도 물품을 해외에서 계속 조달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거론하면서 이중용도 물자를 비롯해 대량 살상 무기에 적용될 수 있는 물품과 지식, 기술의 확산은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계속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 부사령관은 또 북한이 지난해 2월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소를 설립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노력에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 등의 국가들이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자급자족하길 원한다면서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향후 확산 방지 구상에 직접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북한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는데 북한은 인권 침해 지적을 전면 부인했고 한국 정부는 4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를 제네바에서 속개한 49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합의, 즉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n be adopted without a vote. 올해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찾고 받으며 전달할 자유 등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북한 정부가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 동일하고 실질적이지 않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북한 정부를 향해 충분한 양의 코로나 백신이 적기에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배분이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할 것 등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년 전인 2003년 첫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결의안을 계속 채택해 왔습니다. 제롬 보나퐁 제네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날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노골적인 또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s members of this council, it is our shared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flagra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continue to be dealt with decisively. We regret that the DPRK has not followed the recommendations from previous General Assembly and HRC resolutions. 페데리코 비에가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이날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8개국이 추가로 동참했다고 밝혀 공동 제안국에 참여한 국가는 55개국으로 늘었는데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둔 문재인 정부가 끝내 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측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음모와 적대주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The situation stipulated in the draft resolution does not and cannot exist in the legal and practical terms in my country, where popular masses are genuine masters of the state and society. 한 대사는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와 주권, 국익 등을 침해하는 자는 누구든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인식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국제사회에서 주요 인권 탄압국으로 지탄받는 러시아와 중국, 베네수엘라, 에리트레아, 쿠바 등 5개국만이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을 뿐 누구도 표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내 인권단체와 인권 전문가들은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1일 한국 정부가 4년째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압박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지 못한 데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VOA에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인권 수호국인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불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뤘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미사일 12번을 쏘아 올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등 일련의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유화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의 자유와 인권 증진이 미국이 추구하는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진실한 정보 캠페인을 통해 북한 주민들 스스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역량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투명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북한 인권 특사의 조속한 임명 등 다양한 지원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이어 한국 정부가 4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데 대해서는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내고 그들의 악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한국도 동참했어야 했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를 묵인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의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 지지한 한반도 평화법안에 반대하는 견해가 훨씬 많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이 북한에 얼마나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히고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새 정부는 북한 인권을 중시하며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